네, 더블캐피 음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수요일날 공지 드렸던 대로 일단은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SM의 지분을 인수를 했죠. 14.8%의 상당의 SM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과연 앞으로 SM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많은 분들의 귀추를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썰로 제가 따로 분류를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음악을 다루는 채널이기 때문에 원래 이 내용은 경제적인 내용이에요. 경제적인 내용에서 다루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뉴스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간략하게 그냥 제 의견 정도 얘기하는 쪽으로 해서 짤막하게 한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말고 지난 영상에서 SM 3.0 시대 개막을 통해서 이성수 타경준 이사님께서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다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대체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에 간략하게 제가 카카오 대 하이브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카카오 대 하이브의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4년여간의 싸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2019년이었습니다. 아마 주총에서 이제 KB 자산운용 당시 SM의 3대 주주였어요. 지금도 아마 3대 주주 정도 될 겁니다. 이 KB 자산운용이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위한 지배 구조를 이제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SM 쪽의 이사분들께서 이제 거부를 했었죠. 프로듀서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수만 선생님의 좀 편을 좀 들었었던 그때 당시의 사건이었는데, 저게 아무래도 시발점이지 않나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입니다. 이제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라이크 기획은 어떤 회사냐면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께서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예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은 라이크 기획 소속의 프로듀서였던 거고요. 거액의 인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SM이 뭐 상반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은 상당수를 라이크 기획이 이제 인세를 통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 비율이 무려 30% 정도에 육박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돈을 챙기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KB 자산운용이 2019년 정도부터 여러 가지 SM이 좀 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구조를 좀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했던 거였고, 작년 10월이었죠. 이수만 프로듀서 프로듀싱 뭐 계약 조기 종료, 저게 이제 전 내용입니다. 라이크 기획과의 이제 프로듀싱 계약을 이제 조기 종료한다, SM 쪽에서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거고, 사실 저 또 중간 정도에 작년 3월 2022년 3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펀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소액 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게 되는, 얼라인 파트너스까지 좀 지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펼쳐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SM의 이사분들하고 다 해서 라이크 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을 조기 종료한다 이런 기사도 나오면서 그게 이제 오피셜하게 이제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단계 2023년 2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한 7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성수 타경준 이사님들이 S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3.0 시대 개막을 선포했던 그때 당시에 카카오가 이제 SM의 제 2대 주주로 한 9%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면서 SM의 2대 주주로 올라섰고, 그리고 며칠 뒤에 2월 10일 정도였죠. 제가 그 낌새를 좀 파악을 했던 게 한 2월 8일 수요일 정도였던 것들로 기억을 하고, 방시혁 의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면서 하이브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이 아무래도 1대 주주셨지 않습니까? 그 지분 중에서 80% 정도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14.8%의 지분율을 맞춰요. 이건 왜 그러냐면 15%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게 되면은 공정위의 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기업 간의 결합, 공정위의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 수치를 약간 밑도는 14.8% 정도의 지분만 인수를 하면서 좌우지간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된다. 이 소식까지 지금 현재까지의 소식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요. 뭐 이렇게 된 거면 이제 하이브 소속 아니야, 이제 SM은 이제 하이브의 지원을 받으면서 플레이디스나 이런 기획사처럼 운영이 되는 거 아니야?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이거는 확정적인 사안이 아니고, 이제 하이브가 1대 주주가 되었고 카카오가 2대 주주가 되면서 지금 SM의 지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1대 주주로 올라섰고, 어쨌든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의 편에 있으니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의 체제, 현재 체제, SM의 체제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도 하이브에서 그거는 입장을 표명을 했죠.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해외 프로듀싱에만 업무를 맡을 거고, 또 향후 3년간 뭐 SM 소속 아티스트들 계약이라든지 SM 소속 직원들의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라이크 기획으로부터 또 이수만 프로듀서가 받는 로열티가 있어요. 그게 거의 한 2092년인가요? 예, 그때까지 해서 한 500억 이상의 상당한 규모의 로열티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로열티 계약까지도 다 철회를 하고 이수만 또 프로듀서의 자회사들을 일부 정리하는 쪽으로 협의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의 체제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하이브의 입장인 거고요. 카카오의 입장도 있죠. 카카오의 입장은 아무래도 이제 이성수 그리고 타경준 CEO 등 이사진을 맡고 있는, SM 이사진을 맡고 있는 분들을 지원을 하면서 좀 개혁하겠다, SM을 좀 개혁을 하겠다라는 쪽이 이제
이제 카카오의 입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SM이 하이브의 체제로 들어섰다, 카카오의 체제로 들어섰다, 둘 다 모두 아직 속단하기 이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이브가 최대 주주가 된 거고 카카오가 2대 주주인 거다, 이 정도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싸움이 도대체 언제 끝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3월 주총 때 윤곽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를 썼다시피 이성수, 타경준 이사님 등등 해서 SM이 현재 경영진 이사분들의 임기가 딱 다음 달 3월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3월 주총 때 연임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사로 바뀌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도 하게 될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윤곽이 그때부터 좀 드러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을 80% 이상을 가져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수만 프로듀서가 의결권 자체도 하이브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다만 나머지 지금 공개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이번 3월 주총 때 하이브가 그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하이브가 의결권을 완전히 100%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소액 주주분들의 투표가 어느 쪽을 향하게 될지에 대해서 귀추도 주목된다는 거고요. 소액 주주분들은 사실은 카카오를 지원을 했었어요. SM이 개혁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 이성수 CEO 쪽을 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표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향방을 3월 주총 때 윤곽이 이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M이 이제 임원급 25분께서는 성명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이브가 SM의 지분을 사들임과 동시에 저런 적대적인 인수합병 M&A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표명을 했기 때문에 3월 주총 때 굉장히 피 튀기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유영진 프로듀서님께서 SM과 이제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발표를 하셨고, 이수만 프로듀서님께서는 자기한테는 직접적으로 은퇴를 시사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저희가 영상에 다뤘을 때 이수만 프로듀서님이 진짜 은퇴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저 말씀을 통해서는 이수만 프로듀서는 그러면 은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 쪽에 또 도움을 요청을 했겠죠. 유영진 프로듀서님이 또 덧붙인 말로는 이제 SM과 확실하게 결별을 하겠다는 거는 이수만 프로듀서가 없는 이성수 CEO 체제로 가게 된다면 본인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폭탄 선언인 것 같아요. 지금 김민종 배우님도 그렇고 유영진 프로듀서님도 그렇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를 저희 대중들한테 표면적으로 좀 드러낸 그런 발언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월 주총 때 이제 이성수, 타경준 등등 현 경영진의 이사를 맡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연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이브에서 내세우는 새로운 이사진의 명단을 주총 2주 전에 다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카카오 쪽에서는 이성수, 타경준 CEO 등등 현재 이사진들의 연임을 좀 계획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 투표가 이제 3월 때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현 경영진이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카카오가 만약에 투표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하이브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이브의 승률이 높다고도 저는 보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주총에서 카카오 쪽의 분들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정말 SM의 3.0, 그 이성수, 타경준 이사님이 발표하셨던 그 SM 3.0의 시대가 개막이 정말 될 거고, 만약에 하이브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 영상에서 발표했던 SM 3.0의 시대는 다 제가 봤을 땐 물거품이 될 것 같아요. 어떤 하이브만의 방향으로 좀 개혁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저희가 바라보이는 거 중요한 거는 음악적인 얘기죠. 아무래도 아티스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NCT 보아 선배님, 뭐 에스파 포함해서 뭐 레드벨벳, 샤이니 등등 굉장히 많은 현재 SM의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이제 제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이브 체제로 이제 확실하게 개편이 되든 아니면 SM 3.0 시대 그 카카오 쪽으로 해서 SM이 다시 개혁을 하든 어떤 쪽으로 가든 간에 저는 SM의 음악적인 방향은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거는 하이브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던 게, 왜냐면은 메타버스라든지 광야 세계관 같은 SM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과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버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SM이라는 회사는 엄청 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이브가 인수를 했던 수많은 레이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레이블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개념으로 갈 거예요. SM은 확실히 더 독립적인, 어도어보다 훨씬 더 독립적인 회사로 갈 거고, 그 하이브가 어도어나 뭐 플레디스나 이런 아티스트들에게 관여를 하진 않아요. 자본을 막대하게 뒤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공생하는 관계로 가는 회사의 시스템을 현재 운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도어가 이제 굉장히 독립적인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진스 리뷰에서. 근데 SM은 그거보다 훨씬 더 독립적으로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들의 음악적인 정체성은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몇 아티스트들은 다른 회사로 이적을 하거나 SM과의 계약을 종료는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체제로 가든 하이브 체제로 가든. 어쨌든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몇몇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수만 프로듀서에 대해서 많이 따랐던 분들도 많고, 앞서 말씀드린 유영진 프로듀서를 필두로 한 그룹이 뭐 대표적으로 에스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하이브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면은 에스파 같은 그룹의 미래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도 쉽게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S과 같이 동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티스트 분들의 팬들 분들께서 좀 속상하지 않게끔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이미 지금 이 정도의 내분이 심각한 관계까지 갔으면은 아마 몇몇 피해보는 아티스트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아스맨님 같은 경우는 정규 6집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 셀프 프로듀싱 체제로 좀 전환을 하시긴 했지만, SJ 레이블이라는 또 다른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레이블이 있는 또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체제를 계속 진행을 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주총을 다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최대 주주가 됐다고 해서 현재 하이브가 SM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SM은 특이 케이스예요. 왜냐면 현재 SM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이 케이스의 회사이기 때문에 하이브가 총괄을 하면서 이렇게 통제를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3월 주총이 하이브 쪽의 승리로 가더라도 현재 SM이라는 회사 자체는 대주주가 완벽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사로 특이 케이스가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스파이 기사들을 통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이해가 쉽게끔 좀 SM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새로운 뉴스파이 기사가 나오게 되면 다루긴 할 텐데 아마 3월 주총 이후에 좀 다룰 것 같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 또 광야 세계관은 뭐 당장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이브 쪽으로 가더라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고수는 하고 있어요. 광야, 메타버스 이런 세계관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고, 어쨌든 SM의 고유의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정체성도 절대 바뀌지는 않을 거다. 단기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 개혁을 해나가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좀 가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3월 주총을 통해서 기초를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뭐 에스파도 컴백을 할 거고, NCT도 또 컴백을 할 거고, 보아선메인도 또 콘서트 있죠. 3월 말에 또 콘서트 있는데 그 이후에 앞으로의 뭐 활동, 슈퍼주니어도 마찬가지고 샤이니도 마찬가지고, 그 그룹들의 음악적인 색깔을 한번 지켜보면서, 그리고 작곡가 라인업에 또 하이브 쪽에 작곡가 분들이 또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굉장히 재밌는 이런 싸움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SM에서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통해서 어떤 개혁을 하게 될지, 어쨌든 개혁은 하게 될 거예요. SM이라는 회사가 개혁은 하게 될 건데 어떤 지원자들의 힘입어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간을 두면서 계속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